푸른밤 종현입니다.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식사 때가 돼도 딱히 먹고 싶지 않아서 굶었다. 둘째, 밤새서 놀다가 아침이 돼서야 잠이 들었다. 셋째, 핸드폰도 충전 안 하고 잠수를 탔다. 넷째,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다. 다섯째, MSG가 가득한 인스턴트 식품을 폭풍 흡입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개나 체크하셨어요? 과학적인 검증은 안 된 거지만요. 만약에 3개 이상 체크를 하셨다면 정말 제대로 주말을 보내신 겁니다. 매일을 그렇게 보낸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주말 이틀 정도는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괜찮거든요. 다들 그렇게 보내셨겠죠? 6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As sly as a fox, as strong as an ox, as fast as a hare, as brave as a bear, as free as a bird, as neat as a word, as quiet as a mouse, as big as a house. I wanna be. 6월 22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렌카의 Everything at Once였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말, 여러분? MSG,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괜찮다는 쪽도 있고, 아직도 해롭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든 그냥 많이만 안 먹으면 되겠죠.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시크한 영화 소개는 사실 다른 곳에선 쉽게 만나볼 수가 없죠. 다들 영화 보세요 이렇게 뭔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요. 근데 신기주 기자님은 다릅니다. 시크하지만 재밌는 영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종현입니다. 모델 이소라 씨는 말합니다. 대중의 평가는 냉정하다고요. 그래서 진보한 영화는 박수를 받지만 진부한 영화는 외면당하죠. 진보할 것인가 진부할 것인가. 기로에선 영화들 미드나잇 스포일러에서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신기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왜 웃으세요? 진보와 진부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지금 저의 상태는 답보 상태가 네, 그렇죠. 사실 진부하고 진보가 이 글자 차이처럼
한 끗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네요. 어떤 똑같은 작품을 갖다 놔도 구조도 똑같고요. 네. 뭐 심지어 주인공도 비슷하고 내용도 대동소이한데도 어떤 건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어떤 건 굉장히 진부하다고 평가받는 영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침 그렇죠. 오늘 그런 영화 갖고 왔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물렸네요. 다행이다. 참, 갖다 붙이는 게 참 자, 잘하네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죠? 오늘은 이정범 감독이라고 네네. 이정범이라는 이름을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이름인데 네. 그러면 아저씨다. 이러면 아실 거예요. 아저씨. 원빈의 이 씨가 나온 아저씨라는 영화 만든 감독이고요. 네네. 요즘 우는 남자를 만들어서 펑펑 울고 계신 감독님이십니다. 네. 요즘에 이 감독의 2편 영화 갖고 왔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영화는 역시 아저씨겠죠? 네, 아저씨가 먼저죠. 네, 그럼요. 이 영화는 선입선출이라고 먼저 나온 영화를 먼저 해야죠. 네. 2010년도에 나온 영화네요. 맞아요. 네, 정말 저 같은 아저씨들의 희망이죠. 뭔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아저씨라는 그 단어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바꿔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진부했는데 아저씨가 진보적인 단어로. 그죠. 그렇죠? 멋있어. 신기합니다. 네. 보이는 그런 남성상. 뭐라고 하죠? 미중년? 맞아요. 그런 느낌을. 이것 때문에 머리 깎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안 돼요? 그런다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해보셨어요? 그 원빈이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원빈만 그렇게 되는 거였어. 아저씨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아저씨. 네. 자, 이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설명과 또 출연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10년도 영화인데 그 640만 명이나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럴 만한 영화죠. 정말 재밌으니까. 네. 그 주인공은 원빈 씨 그리고 그 김세론인데 그 영화 내에서 차태식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고요. 네. 원빈 씨가 그 김세론은 소미라는 어린 소녀를 연기합니다. 네. 뭐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그 차태식이라는 인물이 옆집 전당포집 아저씨인데 옆집 이웃집 소녀가 잡혀가니까 구하러 간다입니다. 네, 그렇군요. 흥행력 있는 영화는요. 네. 한 줄 설명이 가능해요. 흔히 말해서 헐리우드에서도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나 감독이 제작자한테 돈 좀 달라고 피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피치를 할 때 뭐 10마디 듣겠어요? 얼마나 영화 시나리오가 많겠어요. 딱 한마디로 이 영화 뭡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영화입니다. 옆집에 잘생긴 아저씨가 이웃집 소녀를 구한다.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 한 줄을 어떻게 불리느냐가 이제 시나리오 작가 또는 감독과 또는 제작자의 재능인데 네. 아저씨는 참 잘 불려진 영화죠. 그 한 줄 갖고 참 2시간 동안 관객을 참 잘 끌고 가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되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생각해보니 그 한 줄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저씨가 애를 구하러 가는 거고요. 계속 심지어는 영화를 잘 보시면요. 네. 처음에 아저씨하고 이 소녀하고 정서적 교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서로 좀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네네. 하지만 그리고 영화 끝날 때까지 서로 얼굴을 못 봐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한마디 하잖아요. 너무 아는 체 하고 싶으면 아는 체 못하는 거야. 이런 그렇죠. 그리고 소녀가 와서 나중에 아저씨한테 그러죠. 아저씨가 저를 구하러 오신 거군요. 근데 우리 모두 2시간 내내 그걸 봤는데 얘만 몰랐어. 아저씨는 이제 알았어. 새로나. 맞아요. 이런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마법 같은 술수인 거예요. 네, 말하자면 관객들이 그 둘 사이의 정서적 교감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거의 친부녀지간처럼 느껴지거든요. 네네네네. 그건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 한다라는 일념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현실에서 그러면 이건 정신 나간 아저씨죠. 이 아저씨야. 왜 걔가 뭐라고 네가 그렇게 맞아요. 목숨을 걸고 총까지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또 차태식의 과거 이야기가 그렇죠. 중간에 살짝 나오잖아요. 역시 전곡을 찌르시네요. 그걸 보면서 맞아요. 얘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범이라는 감독이 그걸 참 잘하는데 네. 그 주인공의 과거를 이제 비벼 넣어서 이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인데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 배경 지식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라는 인물은요, 바보예요, 사실은. 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아이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구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내 목숨 구하면 되고요. 네네. 그냥 뭐 나는 집에 가서 그냥 나만 혼자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해요. 그거 흔히 경제학 용어로 그 위대한 바보라고 표현하는데요. 남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숭고하고 심지어는 시스템 또는 시장 또는 구조 또는 우리 살고 있는 사회를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흔히 영웅이라고 표현되는 것이기도 네. 한데 영웅이 사실 알고 보면 위대하지만 바보거든요. 그래요. 바보들만 영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영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빈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딸, 그러니까 원래는 특전사 공수부대였던가요? 사실 네. 알 수 없는 어떤 모종의 부대의 어떤 예. 군부대 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살아다니는 흉기, 네. 움직이는 뭐 무기 이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아내를 잃고 심지어 아내가 임신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충격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살다가 이 아이만 구하면 나도 구원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 밑바닥에서. 네. 그리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질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범죄 도시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추악하고 끔찍했어? 네, 라는 네. 걸 보여주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말 장기 맹매하는 것. 네. 또 하나는 아이를 갖다 놓고 아이를 노예처럼 부리는 뭐 개미굴 뭐 이런 네, 것들은 네, 네. 우리는 영화에서만 보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영화네요. 진짜 영화였어요. 영화에서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뭔가 경찰들이 범인들을 용의자들을 잡으면서 나오는 정보들이 너무 뭐랄까 세세하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와, 생각보다 저렇게 숨겨져 있는 범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상천외한 범죄들인데 이 이정우 감독이 취재를 열심히 하는 감독으로 유명해요. 네. 특히 이런 뒷골목, 건달 세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데 네. 데뷔작이 열혈남아라는 영화거든요. 이것도 역시 건달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목부터도 피 끓는 청춘들 같죠. 네네. 의리 요즘 뭐 유행하는 거네요. 의리. 예, 이제 의리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잘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거친 뒷골목 이야기들을 좀 사실감 있게 디테일을 살려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보면 아저씨도 이 뒷골목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액션씬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전에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무술들이나 뭔가 정말 실전 싸움 같은 느낌? 물론 진짜로 이렇게 싸우진 않겠지만 진짜로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뭐 자꾸 넘어지고 난리가 나죠. 보통은 그냥 멍멍이 싸움을 하는데 그렇죠. 난리가 난장판이 되지만 뭔가 그렇죠.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처럼 합이 맞아요. 그렇죠. 탁탁탁. 근데 마치 이전에 보았던 뭐랄까 무술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정말로 뭔가 전장 혹은 진짜 뭔가 치열한 무술을 배운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사실 저는 뭐 이게 이런 무술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아르니스, 뭐 브루날 실라트 뭐 네네. 이런 뭐 무술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런 무술들이 그 교합돼서 그 최고의 무술은 결국은 적을 이기는 무술이잖아요. 그렇죠. 원빈은 결국은 현장에서 제압을 하는 무술을 쓰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굉장한 그 시각적 쾌감을 주는 거예요. 뭔가 새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아저씨의 것 같아요. 매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총도 좀 등장하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그 맨손 무역 그 액션과 또는 칼을 쓰는데 칼도 네네. 뭐 아주 길어서 한 20m 좀 멀리에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단검이잖아요. 그렇죠. 단검을 활용한 형태의 무술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아저씨를 재평가하게 만들죠. 현실적인 느낌을 길 가던 받았던 배부뚜기 것 아저씨도 혹시 저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매드 소울 차일드의 Dear. 이 곡은 아저씨의 OST입니다. 매드 소울 차일드의 Dear 들으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아, 그러게요. 저의 주제가요. 이 곡은 또 아저씨의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 후렴구부터 이렇게 많이 좀 유명해졌었는데 전 그러게요. 처음엔 팝송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그래요. 이 처음에 나오는 후렴구는 무슨 말씀인지. You can tell me why. 영어 같아요. 제가 들기에는 못 알아듣는 말. 영어 맞는데 느낌이 되게 뭔가 외국 곡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노래를 듣고 아 한국 곡이었구나라는 그래, 걸 멈췄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노래가 됐죠. 시간에. 네. 자,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액션씬, 느와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이 액션씬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요. 원빈 씨가 이렇게 칼을 들고 덤비는 상대방을 지갑으로 이렇게 탁 제압하는 모습.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갑자기 탁 열더니 지갑을 왜 열지? 했는데 그 지갑으로 칼을 탁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칼을 딱 뺐는데 와 저거 진짜 현실에서 쓸 법한 액션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원빈 씨 액션 중에 가장 멋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거의 제 마지막이었죠. 그 태국 배우였는데 타나용이라는 배우하고 액션형 대결을 펼치잖아요. 네. 그 사실 우리 모두 기대했던 이제 1등들끼리 이제 맞붙는 1대1 대결인데 네네네. 여기서 결국 둘이 치열한 격전을 벌이다가 거의 비등비등한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원빈 씨가 이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이겼죠? 물어요. 2로 2로 물어버리죠. 역시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인 거죠. 역시 아저씨들은 물어야 돼요. 역시 손이랑 발은 두 개씩 있으니까 다른 걸 써야 돼.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창의적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술의 본질은 승리에 있어요. 네. 특히 특공 무술, 현장 무술은 뭐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뭘 쓰고가 중요하지 않죠. 그 순간에 원빈이 이 적보다, 그러니까 차태식이라는 인물이 이 적보다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하고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쓸 수 있는 모든 걸 무기로 쓰는 건데 그 순간에 팔도 다 묶여 있고 다리도 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끗의 차이인 거죠. 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승리하죠. 그렇죠. 역시 그리고 원빈이에요. 무세요. 안 되면. 근데 물면 되죠. 뭐. 원빈이어서 멋있었어. 그 씬이 누아르라는 장르.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누아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누아르는 불어로는 깜깜하다, 검은색을 뜻하는데요. 네. 이 영화 필름 보면 다 시커매요. 우울하고. 이 원래 고전 영화 시대 때부터 누아르 장르는 범죄물로 시작해서 하나의 영화 장르를 이루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게 굉장히 적합한 소재 중에 하나죠. 그 서스펜스가 있고, 뭐 여자 남자의 사랑도 있고, 배신도 있고, 액션도 있는 누아르 장르가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홍콩 누아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에서 홍콩 누아르 물을 수십 개씩 빌려보던 시대도 있었고요. 그렇죠. 요즘도 사실은 홍콩 누아르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있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영웅 본색이죠. 주윤발 씨가 성냥개비 물고 나오는 성냥개비 물고 다니는 좀 힘들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참 힘든데 어쨌든 그 전형적인 긴 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를 물고 선글라스를 쓴 이 홍콩 누아르의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강렬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아르라는 장르는 그 뒷골목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한테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밝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계에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공존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이면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 관객들한테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누아르라는 것도 있을 텐데 요즘 대표적인 케이스의 한국 누아르가 신세계겠네요. 전형적인 누아르 장르의 그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조직이 배경이고요. 네. 그리고 뒷골목이 등장하고 배신이 난무하죠. 그렇죠. 근데 또 뭐 흥미로운 건 그 유럽이나 미국 누아르와 달리 한국이나 또는 홍콩 누아르는 그 안에서 의리가 나와요. 의리한. 네. 남자들끼리 그 의리가 등장해서 영혼 본색, 신세계 다 등장하잖아요. 네. 황정민 씨의 설명할 수 없는 의리가 있죠. 왜 저런? 왜 이정재를 좋아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우리야 알 수 없었던 그들의 간의 유대감이 있었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이 아시아적 누아르 장르의 특징이고요. 미국이나 유럽 장르는 쿨하죠. 네, 다 죽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네. 다다다다다. 네, 우리는 무슨. 자, 이제 배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원빈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나 참. 원빈 씨가 거의 이 영화의 시작이자 끝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기억나는 게요. 네. 그 원빈 씨 영화 데뷔작이 킬러들의 수다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 나올 때 킬러들의 수다가 흥행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때 이 원빈이라는 배우는 정말 신비로웠죠. 왜냐면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인터뷰를 하거나 알려진 배우도 아니었고요. 네. 처음으로 스크린에 나와서
그 큰 스크린을 통해서 원빈을 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던 그랬군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빈의 흥행 파워는 얼마나 될까였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잘 안 됐습니다. 킬러들의 수다가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나요? 네, 그저 그랬어요.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엄청난 기대작이었죠 당대.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장진 감독의 유머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배우들이 지금 보면은 와,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놨네 이런 느낌의 지금은 상당히 핫한 배우들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까지 핫하진 않아서 그렇죠. 모았을 거야 아마. 네. 이 킬러들의 수다 안에서도 막내 역할을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아저씨의 원빈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죠. 그렇죠. 그냥 형님들한테 끌려다니는 어린애였는데 그때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뭐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동생 역할, 뭐 마더에서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원빈답지 않은 원빈 역할, 네네네. 부터 아저씨까지. 제가 보면 아저씨가 원빈 씨의 전체 필모 중에서 가장 원빈의 매력을 많이 뿜어낸 역할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쭉 나열된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 중에서는 아저씨라는 작품에서의 대사가 가장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매력이 가장 많이 보였다라는 건 흥행 요소이겠죠. 그의 얼굴이겠죠. 그의 네. 비주얼이 그만큼 좀 뛰어나다는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빈 씨가 원래 잘생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를 먹었을 때 더 매력이 드러나는 다양한 배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생긴 배우들이 조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네. 원빈 씨는 세월이 묻어나면서 잘생겨서 귀공자 같고 여리여리해서 맡길 배역이 없다의 배우에서 남성미가 드러나는 마스크로 바뀌었죠. 그렇네요. 그건 행운입니다. 뭐 본인이 살아온 삶과도 관련이 있기도 하겠고요. 예. 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역 김세론 양.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컸더라고요, 요즘은. 네. 키가 진짜 크더라고요, 세론 양. 정말 훌륭합니다. 쑥쑥 크고 있어요. 그 김세론 양은 당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건 영화 못 봤다고 그랬어요. 영화를 보는 나이라서. 그쵸. 아저씨. 그 촬영을 했을 때는 또 촬영은 할 수 있고 그 이 어린 친구는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없는 거죠. 공식적인 답변이었을까요? 그렇겠죠. 뭐 궁금하긴 합니다만.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정말 그 화제를 뿌렸던 어린 아역 배우였죠. 그 아저씨에서 보면요, 원빈 씨만으로였다면 그 정서적 고감이 이해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왜 옆집 아저씨가 이웃집 소녀를 구하러 가냐인데 네. 이웃집 소녀가 아저씨의 정서를 흔드는 어떤 연약한 구석이 있는데 아련한 구석이 있죠. 그 아련한 구석을 김세론 양이 정말 잘 연기해냈어요. 세론 양은 참 어린데도 그 이해력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캐릭터에 대한 이해력.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이 영화 극 내에서 이런 뭔가 눈빛과 대사를 말투를 좀 써야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 남자가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구하고 싶어 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우수가 있어요. 참. 네. 분위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요, 노래도 그렇잖아요.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들에서 그 정서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음의 눈높이를 알 수 있는 건데 네. 배우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절대 감성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감성을 알려줘도 한 줄에서도 네. 다양한 감정을 뽑아내는 배우들이 있는데 김세론 양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가 좀 많이 기대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일단 잘 컸잖아요. 네. 자, 감독은 아저씨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정범 감독은 이 안에서 두 가지 얘기였을 거예요. 하나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이야기였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은 남자. 근데 그 남자가 구원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사실 그게 아주 사소한 것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옆집 아가씨를, 그러니까 아이를 구한다. 같은 것들은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의 흥행 요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관객들은요, 이 아이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배우가 잘생긴 원빈 씨라면 네. 나도 구하고 싶은 거죠. 옆에 앉아서 영화 보는 남자친구한테 너도 구하러 가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게 되는 흡입력이라는 건요, 이렇게 관객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정현 감독은 그 동의를 정말 빨리 쉽게 구해내는 감독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 동기 중에 하나가요. 가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딸, 내 아이, 그 아이의 소중함을 알거나 그거를 간접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네.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 호쾌한 액션,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엄청난 폭력, 네. 피가 난무하는 그 느와르적 장르의 공포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모두가 다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영화를 움직이는 건 네. 정의예요. 정의감. 네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감.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정의가 뭐가 있어요. 네. 물에 빠져 있는 아이가 있으면 구해야죠. 그 정의감, 그 자체를 영화 추동력으로 삼은 영화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정의감 하니까 생각나는 대사가 있네요. 원빈 씨가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백아연의 키다리 아저씨 어쿠스틱 버전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아저씨라는 영화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자, 영화 한 개 더 소개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정범 감독의 영화를 또 소개받고 있죠. 네. 아저씨하고 대꾸를 이루는 네. 영화에서 갖고 왔어요. 사실 일부러 이 얘기를 하려고 갖고 온 것이기도 한데 우는 남자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네, 개봉했고 흥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대꿀 이룬다고 했는데 내용도 대꿀 이루는데요. 네. 흥행 성적도 참 대꿀 이루고 있어요. 대칭적입니다. 가요계는 이런 얘기가 좀 있죠. 이름 따라간다. 첫 곡 따라간다. 네. 이 영화도 그런가요? 장명의 문제가 있군요. 우는 남자. 우는 남자 울고 있어요. 네, 주인공은 장동건 씨입니다. 네. 원빈 씨가 잘생겼을까요? 장동건 씨가 잘생겼을까요? 정말 뭐랄까요? 취향이 나뉘는 얼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뭐랄까요? 그 독수리 용자가 네가 세냐 아니면 태권브이가 세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잘생긴 배우가 나오죠. 이정범 감독은 잘생긴 배우 운이 있는데 네. 사실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이정범 감독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하죠. 왜냐? 멋있게 나오니까. 잘 또 표현을 해주니까 네. 잘생긴 얼굴을. 그리고 김민희 씨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장동건 씨가 맡은 인물은 곤이라는 킬러예요. 역시 느와르 장르인 건데 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살인 청부업자죠. 네. 근데 조직의 명령을 받고 어떤 곳에 가서 사람들을 싹 다 죽여요. 그런데 문 밖에서 기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면 혹시 저기도 적인가 싶어서 총을 쏩니다. 근데 문 밖에 있던 상대는 남자가 아니고 아이였던 거죠. 이제 갓 유치원 정도 갈까 말까한 어린 아이를 네. 총으로 죽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영화 비극의 시작인 건데 네. 김민희 씨가 맡은 모경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정훈 감독 영화에는요 좀 하드보일드한 경향은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리진 않는데요. 대신에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애도 그런데 그 아저씨에서는요 원빈이 옆집 그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뛰어가죠. 네. 근데 원빈하고 이 아저씨 그 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저 구해야 한다는 정의감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는 남자에서 장동건이 맡은 고은이라는 인물은요. 모경이라는 인물하고 이제 다시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조직에서 그 검은 돈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 그 네. 비밀을 이제 전처인 그 모경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민희 씨가 연기한 그 모경 옆에 붙게 돼서 이 감시를 하다가 결국 모경을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게 돼요. 네. 조직도 전체로 다 모경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곤이 모경을 살려주기로 결심합니다. 미안함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저씨에서의 그 동의는요. 그 속도의 그 동력은 정의감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죄책감도 나옵니다. 미안해하는 거죠. 네네. 근데 곤이라는 인물이 이 여자의 딸을 죽였어요. 네. 물론 실수이긴 했으나 죽인 건 분명하고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하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오해라는 장면을 보면서 이 여자를 살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이 남자가 난생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책감에 수긍하는 순간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실은 죽을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구하려고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구해야겠다라는 일념이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오네요. 네, 사실은 두 영화를 대꾸를 이뤄서 연출을 한 측면이 역력한데요. 네. 일단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원빈 씨의 그 머리 깎는 장면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원빈 씨 복근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장동건 씨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머리 한번 깎을 줄 알았더니 기이시던데. 장동건 씨도 몸 되게 좋으신데. 온몸이 문신으로 이렇게 두드펴져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머리가 이렇게 길길래 깎겠구나 이랬는데 안 깎더라고요. 아, 그래요? 팬 서비스가 없어요. 안타깝게.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미셸의 No Tears for the Dead. 이 노래는 우는 남자 OST입니다. Raindrops falling down onto your face. It's hard to see if it's your tears or the rain. As long as your heart is.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우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죠. 배우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장동건 씨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러게요. 이 장동건 씨도 사실은 아저씨들의 우상이에요. 그렇죠. 원빈 씨는 아저씨들의 우상이 아니고요. 원빈 씨는 아저씨들의 어떤 환상이라면 장동건 씨는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그렇죠. 저처럼 이제 40줄 들어선 아저씨들한테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어떻게 느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흉내라도 내볼까? 해서 입으로 까칠하게 굴고 네네. 이러고 삽니다. 뭐 장동건 씨 다 가지셨죠? 아내분도 고소영 씨고요. 네, 근데요 사실은 인간이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하나만 못 가졌죠. 뭐죠? 영화 흥행력. 네. 안 돼요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면은 정말 잘 됐는데요. 한번 휘날려주고 언제적 얘긴데요. 2003년이고요. 그 이후로도 또 영화를 다작하셨는데 하는 족족 안 됩니다. 무극, 태풍, 마이웨이 이름만 들어도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 제목 얘기하기도 참 그런데 장동건 씨가 이 영화 나온 이유가 제목 때문이었을까요? 우는 남자. 정말. 근데 생각보다 그 영화 흥행에 대해서 좀 많이 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거는 선관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영화가 그 스케일도 있고요. 네. 시나리오도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친구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외에는 사실은 나머지 영화들은 너무 복잡하게 선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무국 같은 영화, 뭐 첸카이거 감독과 같이 글로벌 프로젝트 하고 태풍 같은 영화 역시 다시 친구의 감독과 같이 곽경택 감독과 같이 만드는 또 글로벌 액션 대작 블록버스터 프로젝트. 뭐 영화가 많네요. 그렇죠. 프로젝트 글로벌 한일 배우가 나오는 그 헐리우드를 노린 헐리우드 강재윤 감독의 글로벌 액션 슈퍼 울트라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그건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약점 같기도 해요. 뭐냐면 장동건이 워낙 슈퍼스타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제작진들과 투자자들이 장동건이라는 배우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배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하고 더 이제 가치를 증폭시킬까를 고민하다 보니 본질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영화라는 본질. 영화는 재밌어야 되고요. 네. 연기는 잘해야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자꾸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경영에서는 디스트랙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경영자가 하나의 목적으로 질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꾸 뭐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뭐 문어발 확장하고 이러면 좀 망한다는 거죠. 뭔가 남 얘기 같지가 않은데요. 역시 경영 전문 기자님. 네, 간만에 전문 나왔다. 네. 문어발 확장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배우가 있습니다.
극찬을 받고 있는 배우죠. 우는 아, 네. 남자로. 김민희 씨. 네. 저는 사실 화차 그리고 연애의 온도에서 김민희 씨의 매력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전 알고 있었어요. 역시 전문 기자. 참 어때요? 얄밉게도. 네. 어때요? 김민희 씨는 이 영화에서? 요즘 이 82년생 배우시니까 네. 이 또래 배우 중에서도 단연 압권이죠. 사실은 모델 출신이시고 네. 그 모델 출신 배우 중에 공효진 씨를 제외하면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는 여배우들이 없다 싶었는데 네. 어느 순간 김민희 씨가 화차하고 연애의 온조 두 편으로 이런 거 보고 환골탈태라고 하는데 완전히 네네. 그냥 급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연애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역시 사랑이 예. 많은 걸 바꿔주죠. 우는 남자에서도요. 전 참 놀라운 장면이 있었는데 아이를 잃은 엄마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아이에 대한 애끓는 모정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장동건 씨가 연기한 곤이 이 여자를 살려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해야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네. 관객들한테도 이 주인공이 저 여자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애절하고 애간장이 녹여는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네. 그 연기를 해내요.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그 모니터에 나오는 아이를 붙잡고서 오열을 할 때는요. 네.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는 배우가 저런 젊은 배우가 저 연기를 해낸다는 게 경이롭다 싶을 때도 있어요. 네. 이 영화 안에서 또 사실 제 주변에 지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온 지인들이 얘기하기로는 와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김민희 씨가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영화 내 전반적으로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사실 듣는 장동건 씨 섭섭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사실이고 고소영 씨 있으시잖아요. 그래요. 뭐. 네, 다 가질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건 김민희라는 배우가 분명히 부각된 영화이긴 하나 네. 문제는 주인공은 제목부터 남자죠. 우는 남자라는 거. 근데 이 영화 사실 아저씨만큼 관객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결과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이건 결과론적 해석이긴 합니다만 근원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의도이기도 한 거니까 네. 저는 여기에 오히려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아저씨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꺼이 미워할 만한 악당들을 보여주고요. 네.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나쁜지를 얘기해 준 다음 그들을 응징할 만큼 너무 착하고 정말 백마탄 왕자 같은 그 인물이 등장해서 또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동기도 순수하죠. 엄청난 폭력을 행해요. 사실 본질적으로 폭력은 나쁜 것인데 네. 그 폭력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정의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건 모순이 있는 영화이긴 하거든요. 우리는 그 폭력을 즐기죠. 네. 그리고 응징받는 순간에 정의가 이루어졌다며 사실은 굉장히 상업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반면에 우는 남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이 나를 구하겠다고 나오면 그게 고맙겠어요? 싫고 밉겠죠. 그렇죠. 가증스럽기도 하겠죠. 네네. 관객은 그 주인공인 우는 남자한테 동의를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관객들이 느끼고 싶은 건 죄책감이 아니고 정의감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에서는 피해자가 정의를 이루는 이야기지만 네. 그 우는 남자에서는 아저씨가 아저씨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가해자가 그 죄책감 때문에 정의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관객들한테는 이게 쉽게 동의되기 어렵죠. 좀 불편하거든요, 정서적으로. 보면서 좀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뭐랄까요? 아저씨보다는 많은 관객이 들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신 가해자가 거죠?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많은 부분 가해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저씨보다 훨씬 한 단계 더 나간 질문인데 하지만 아저씨만큼 상업적인 질문은 아니죠. 일단 머리를 깎았어야 돼요. 그래요. 좀 옷을 벗고 그랬어야지.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아저씨와 우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는 남자 저는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빨리 보세요. 내려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쉽지만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90s but goodies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팝페스타의 스무스 오퍼레이터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요, 이미셸이 우는 남자 OST로 부른 곡이기도 한데요. 원곡은 샤데이의 곡입니다. 오늘은 팝페스타의 버전으로 들으겠습니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모든 밤 푸른 밤 미니로 김지훈 님이 오늘 옛날 노래 특집 하는 날이에요? 옛날 노래 특집 아니고요. 매주 일요일 푸른밤 3, 4부에선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로 힐링시켜드립니다. 90s but goodies.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이수정님, 엄정화씨와 정재영씨가 함께 부른 긴 오후 신청해요. 친구의 노래방 애창곡이라서 참 자주 듣던 곡이에요. 크고 나니 노래방을 일부러 찾아간 일도 없고 자연스레 친구의 노래 실력을 들을 일이 없네요. 문득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던 노래. 그 친구가 부르거나 아니면 그 원 가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 때문에 그 노래의 매력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또 있죠. 친구가 노래 참 잘하면, 와, 이 노래 원곡이 뭐지? 이렇게 해서 또 찾아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3796님, 종현 DJ, 이문세의 옛사랑 한번 시원하게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시원하게 트는 건 뭐죠? 이문세 선생님의 노래는 정말 좋죠. 저는 그 말투가 느껴지는 노래가 참 좋거든요. 근데 이문세 씨의 노래가 참 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곡 해석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듣기 참 편안한 것 같습니다. 옛사랑 이 노래도 참 좋죠. 자, 신청곡 들어볼까요? 이수정님이 신청하신 엄정화, 정재영이 함께 부른 긴 오후, 그리고 3796님이 신청하신 이문세의 옛사랑 시원하게 틀어드리겠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엄정화, 정재영의 긴 오후, 그리고 이문세의 옛사랑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십니다. 이지은님, 윌 스미스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신청합니다. 저는 아무리 들어도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가 와와 왜로 들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했다가 무식한 거 자랑한다고 엄청 구박받았어요. 함께 듣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저만 그런가요? 하셨습니다. 아, 왜? 와 왜로 들릴 수도 있죠. 우리가 본토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 본토 사람들이 아니니까 물론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어가 아닌데도 한국말처럼 들리는 노래들, 뭐 오빠 만세 있고요. I'm Gollum 그거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턱식 I call you였나? I called you였나? 근데 I'm Gollum으로 들려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휴. 6722님,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첫사랑이나 선생님을 찾을 때 흘러나오던 그 노래.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 신청해요. 저 커서 이 노래 부른 가수가 타이타닉 주제가 부른 가수랑 같은 사람인 거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하셨습니다. 셀린 디온 목소리 참 독특하고 매력적이고 바이브레이션이 참 셀린 디온만의 색깔이 있죠. 어린 시절에는 또 이 노래 부른 사람이 그 노래 부른 사람이야? 이런 기억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랬던 가수가 여럿 있습니다. 전 I Believe I Can Fly 부른 가수가 그런 노래도 다른 노래 R&B 노래 많이 불렀다라는 걸 알고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알켈리는 되게 그런 가스펠 음악만 많이 불렀을 줄 알았었어요. I Believe I Can Fly에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서요. 5962님,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신청합니다. 96년도 노래인데 그 당시엔 알진 못했고요. 10년쯤 지난 후에 알게 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노래인데 뮤직비디오도 감각적이더라고요. 이 노래가 촌스럽게 들릴 날이 올까요? 안 온다의 제 왼쪽 손목은 아니고 500원 걸어요 하셨습니다. 자미로콰이의 음악은요, 촌스럽게 들릴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재즈 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애시드 재즈 뭐 여러 가지 장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밴드 스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음악들은 촌스럽게 들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자미로콰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디스코 사운드가 또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500원 같이 걸겠습니다. 이 노래가 촌스럽게 들릴 날은 안 올 거예요. 자, 이지은님이 신청하신 윌 스미스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먼저 듣고요.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두 곡 듣겠습니다. No, you don't want nada. None of this. Six gunning this, brother running this. Buffalo soldier. Look, it's like I told you. Any damsel that's in distress, be out of that dress when she meet Jim West. Rough neck, so go check the lawn and buy. Watch your step, we'll flex and get a hold. Oh, what we're living in. Let me tell ya. Yeah, it's a world that man can eat at all. When things are big that should be small. What magic spells will be doing for us. And I'm giving up my love to this world, only to be told I can't see, I can't breathe. 윌 스미스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그리고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최예지님, 제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가 신승훈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그 후로 오랫동안 이 노래를 좋아하셔서 제가 종종 피아노로 쳐드렸던 생각이 나네요.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또 어머니를 위해서 또 피아노도 쳐드렸던 적이 있으시군요. 근데 저 생각해보면 저는 어머니랑 같이
자장가나 그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네요. 어렸을 때 더 이런 추억들이랑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들면서 좀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런 뭔가 낭만적인 그리고 좀 추억을 만들 그런 음악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좀 짧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금방 했습니다. 그렇네요. 어렸을 때는 같이 엄마랑 동요도 많이 부르고 유행하는 가요들도 많이 부르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엔 같이 듣지도 않는 것 같아서 좀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0270님, 쫑디는 012 콘서트라고 알까요? 지금으로 치면 드림 콘서트 같은 건데요. 이건 지방에서도 했었거든요. 당시 전 H.O.T 팬이었는데요. 오빠들이 부산까지 온다고 부모님께 떼써서 허락받고 야외 공연인데다 무료 공연이라서 땡볕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 겨우 들어갔었죠. 공연 마지막에 드디어 오빠들이 나왔는데요. 그날의 엔딩곡이었던 H.O.T의 빛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H.O.T의 빛, 이게 아마 3집 앨범의 1번 트랙일 거예요. 그리고 강타가 작곡, 작사해서 또 와 참 좋은 노래를 또 이렇게 뮤지션으로서 또 거듭나는 그런 뭔가 발판이 되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앨범의 곡이었던 걸로 저는 또 기억을 하는데 저도 H.O.T의 팬이었어서 3집 1번 트랙 맞을 거예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이 노래. 또 생각이 나네요. 저는 사실 콘서트나 공연을 보러 간 적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그게 어린 나이였어가지고 그럴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한번 뭔가 콘서트나 야외 공연장 이런데 관객석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으면 더 뭔가 실감나게 공연을 지금이랑 또 다른 기분으로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손운휘님, 요즘 초등학생들은 김종국 씨가 가수였던 것을 모르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능인인 줄 알아요. 터보의 화이트 러브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 달리는 남자,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근육 많은 예능인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긴 김종국 씨 앨범이 안 나온 지가 좀 됐죠. 몇 년 됐죠. 김종국 씨 노래도 참 잘하고 목소리도 참 좋은데 안타깝네요. 앨범 빨리 또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최예지님이 신청하신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그리고 손운휘님이 신청하신 가수 김종국 씨가 속해 있었던 그룹이죠. 터보의 화이트 러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인티즈 but goodies 이어가고 계십니다. 신승훈의 그 후로 오랫동안, 터보의 화이트 러브 듣고 오셨어요. 김상현님, 박혜경 씨가 솔로 앨범을 내기 전에 더더라는 듀오로 활동을 하신 건 나중에 알았네요. 우연히 더더의 음악을 들었는데 멜로디가 계속 귓가에 남네요. It's You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더더라는 팀, 저는 생소하네요. 처음 듣는 팀인데 박혜경 씨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저도 참 좋아하는 박혜경 씨 목소리가 참 예쁘시잖아요. 그런 보컬인데
듀엣도, 듀오로도 활동을 하셨었군요. 5261님, 요즘 저는 턴테이블로 음악을 듣는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역시 음악은 아날로그로 들어야 제맛인 것 같아요. 엄마가 평소 듣고 싶어 하셨던 윤상 씨의 앨범을 함께 들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쫑 DJ와 함께 듣고 싶어요. 윤상의 여름밤의 꿈. 이 노래, 이 곡은 80년대 김현식 씨 앨범에 실린 곡이죠. 턴테이블, 참 매력적이죠. 뭐라고 해야 되죠? 턴테이블 돌아가는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턴테이블로 많이 들어본 적은 없고, 수집가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음악 장비를 모으는 취미가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많이는 못 들어봤고요. 저도 한 10번 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턴테이블로 음악 들은 적이. 근데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화질이, 음질이 좋아서 와 좋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감성적이고 뭔가 음악이 너무 와닿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색달라서 그렇게 느꼈는지는 또 모르겠지만요. 네, 9178님, 90년대 활동했던 3인조 여성그룹 클레오 아시나요? 청순한 컨셉이었는데 노래 첫 가사가 너와 함께 지내고 싶은 밤,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이었죠. 클레오의 굿타임 신청합니다. 꼭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했을까요? 정말 필요했을까? 예, 그래요. 굿타임. 청순한 컨셉이었는데, 근데 사실 노래 가사로 들으면 별로 야하게 안 느껴지는 그런 표현법들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글로만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은 뭔가 심각하게 와닿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멜로디의 힘이겠죠. 그게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전달하려는 무언가를 좀 더 받아들이기에 편안하게 해주는 게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현 님이 신청하신 더더의 It's You, 그리고 9178님이 신청하신 클레오의 굿타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더더의 It's You, 그리고 클레오의 Good Tim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이은하님, 지금 알았는데 전 남자친구가 제 친구와 사귄다네요. 정말 좋아했었는데 제 친구와 사귄다니 기분이 좀 그렇네요. 기분 풀고 싶어서 제 이야기와 맞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신청합니다. 틀어주시겠어요? 하셨습니다. 헤어진 다음에 만나신 거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좀 그렇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건모의 가사는 나랑 만나는 중에 친구와 바람이 난 거기 때문에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프실 것 같아서. 푸른밤에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을 소중히 받고 있지만 여러분의 감정 상태까지 고려를 해서 음악을 틀어드리기 때문에요. 이 노래 지금 들으시면 안 돼요. 이윤아님은 지금 그런 노래 말고요. 다른 노래, 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노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보내주는 그런 노래, 진아 씨의 꺼져줄게 잘 살아 이런 노래, 그런 노래 깔끔하게 이제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그런 노래를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요. 김민선님의 사연입니다. 식스펜스 논 더 리처의 Kiss Me 신청해요. 경쾌한 기타 리듬과 아코디언 소리, 그리고 여자 보컬이 고혹적이면서 달달한 목소리로 Kiss Me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노래에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요? 하셨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시작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귀를 이렇게 사로잡았는데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더 좋은 거죠. 비트도 좋고 악기 소리들도 너무 좋고 가사마저 좋고 그러다 보면은 부른 가수가 좋아지잖아요. 뭐 가수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는 음악이 끌려서 가수가 좋아졌을 때 뭐랄까 더 그 사람의 진정한 음악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뭐 김민서님에게는 식스펜스 논더리처의 키스미가 그런 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김민서님의 신청곡 식스펜스 논더리처의 키스미 듣고 오겠습니다. Kiss me out of the bearded barley nightly. 오늘 방백 30세 최승자.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시큰거리는 치통 같은 흰 손수건을 내저으며 놀라 부릅뜬 흰자위로 애원하며 내 꿈은 말이야 위장에서 암세포가 싹트고 장가가는 거야. 간장에서 독이 반짝 눈뜬다. 두 눈구멍에 죽음의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피는 젤리 손톱은 톱밥 머리칼은 철사. 끝없이 광물질의 안개를 뚫고 몸뚱어리 없는 그림자가 나아가고 이제 서로 꿀 꿈이 없는 새들은 추억의 골고다로 날아가 뼈를 묻고 흰 손수건이 떨어뜨려지고 부릅뜬 흰자위가 감긴다. 오 행복 행복 행복한 항복 기쁘다 우리 철판 깔았네. 서른 지나고 계신 분들, 지난 지 좀 되신 분들, 아니면 서른 앞두고 계신 분들, 지금 괜찮으시죠? 사실 저는 아직 20대라서 나이 30이 주는 무게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지난 지 좀 되신 분들은요, 30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나이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죠. 60이 되어서도 청년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애늙은이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즐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바로 청년 아니겠습니까? 오늘 끝곡 김광석, 박학기, 권진원이 같이 부른 30즈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